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8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한 4시 약간 넘었고, 여기는 어디냐면은 부산 그 중구에 있는 용두산 공원입니다. 용두산 공원의 그 뒤편에 그 무창한 그 밀림 속에 하늘이 잘 안 보입니다. 전부 나무 잎들이 덮어갖고 하늘이 잘 안 보이고 울창한 지금 밀림 속에 있습니다. 매미 소리도 들리고 아직도 매미 소리가 들리네요. 새들이 울음소리도 들리고 완전 도심 속의 자연입니다. 이 용두산공원이 참 좋은 곳인데, 그 부산에 옛날에 여기가 원도심이었거든. 요 바로 밑에가 바로 남포동, 광복동인데, 그 중구, 그 조금 가면 자갈치고, 여기가 부산의 원도심지였는데, 몇 년 전에 그 부산시청이 여기 있다가, 부산시청이 다 옮겨가고, 뭐, 저쪽에 또, 그 무슨 동입니까? 이게 무슨 동? 토성동. 토성동에 있던 법원들, 뭐 검찰청 이런 관공서들이 다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여기 원도심이 많이 죽었습니다. 과거에는 여기가 참 상권도 좋았고 가장 번화한 곳이었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땅값도 치고 비쌌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부산시청이 저쪽 부산 연적으로 갔죠. 연적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법원 검찰청도 이제 연제구 저쪽으로, 거제 쪽으로, 그 연제하고 가깝죠. 부산 거제리 있는데 그쪽으로 다 옮겨가 버리고, 관공서가 다 옮겨가면서 많이 죽었어. 현재 그 부산시청 그 자리에 지금 롯데백화점이 들어서 있고, 롯데백화점이 들어있었는데, 롯데백화점은 뭐 별 도움 안 되지, 솔직히. 크게 뭐 이게 부산시청을 대신해서 어떤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런 거는 별로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아직 그 용두산공원은 살아있습니다. 용두산공원은 굳건히 부산을 지키고 있고, 이 오래된 공원이죠. 이게 아마 이 일제시대부터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부터 있었을 겁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게 이제 계속 뭐 내려오고 이랬는데, 옛날에는 이게 용두산공원이, 지금은 용두산공원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과거에는 우남공원이라고 해서 우남공원. 그 우남이 뭐냐면은 이승만, 그 초대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그 이승만의 그 호가 뭐 우남이라 해갖고, 옛날에 그 이승만 자유당 독재 정권 때 그때 아마 운항공이라 했다가 이승만이가 이제 독재자로 처참하게 종말을 구하고 쫓겨났잖아요. 4.19 혁명으로 쫓겨나고 독재자로 쫓겨나면서 저 하와이로 도망가고 나서부터 그 운항공이 명칭이 이제 바뀌어갖고 이제 완전히 없애버린 거지. 지금 독재자 이름이다 호다 이래갖고, 아마 그때부터 이제 4.19 혁명 이후부터 아마 운암공원에서 용두산공원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 현재는 용두산공원. 역사가 깊은 곳인데, 이게 어쨌든 이게 참 일종의 도심 속에서 텃밭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죠. 이 안에 들어오면 참 이 나무를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몇십 년, 뭐 7, 80년 뭐 이런 데 오래된 고목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안에 들어오면은, 뒤편으로 들어오면은, 용두산 뒤편으로 들어오면은 완전히 뭐 그 숲에 가려갖고 거의 하늘이 안 보입니다. 잠깐 제가 이 근처 경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여기가 용두산공원 뒤편, 그 용두산공원에 그 부산 타워 있잖아, 타워. 그 부산 타워 뒤편에,
일종의 용산 이게 둘레길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산책하기 좋게 뺑 용산 공을 전체를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어놨다고. 이 고목이 참 많아요. 이 오래된 고목들이. 여기 뒤편 용두산 그 부산타워 뒤편입니다. 뒤편. 여기는 이제 제가 근무 앉아있던 또 정각처럼 이렇게 예쁘게 이런 정각을 꾸며놨어요. 정각. 이렇게 앉아서 이래 쉴 수 있게 정각처럼 이렇게 꾸며놨다고. 요 앞에 보이는 요 나무 숲에 가려고 잘 안 보이는데 요 흰 건물이 보이죠. 앞에. 여기는 아마 부산 어떤 영화박물관 건물입니다. 앞에 바로 이 정면에 하얀 어떤 숲에 가려고 잘 안 보이는데 하얀 건물이 보이잖아요. 이건 영화박물관. 밑에 여기는 계단이, 저기 밑에 계단이 쫙 올라와 있죠. 계단으로 쫙. 전부 다 숲에 가려고 하늘이 안 보이는 하늘이 거의 안 보여,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벌레 소리, 새 소리, 매미 소리가 합창을 하네. 뭐. 요거는 일종의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무알콜. 알코올이 없는, 맛은 맥주 맛 나는데 알코올이 없어요. 오늘은 또 뭐 정치 시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무슨 이야기 좀 해볼까 하냐면은, 내가 어제 연속으로 그 미국의 그 행포, 우리 국민들, 우리 그 태평양 건너서 미국을 위해서 일하러 간 그 노동자들을 무슨 중재인처럼 취급하고, 그래 구금시키고, 그럼 미국의 행포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어저께 뭐 저녁 밤늦게입니까? 저녁 늦게 보니까 뭐 청와대 그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던데, 뭐 고위 당정 회견인가 거기서 뭐 발표가 나왔던데, 어젯밤에 뭐 협상이 끝났다, 석방하기로 했다, 석방하기로 협상이 이루어졌다면서, 다만 이제 바로 석방은 안 되고 뭐 좀 시일이 걸린다면서 행정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그건 어쨌든 석방하기로는 결정됐다, 교섭이 됐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아직 석방은 안 됐어요. 말로만 우선 뭐 타결됐다, 뭐 석방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던데, 대봐야 내가 볼 때는. 뭐 정부 측 말로는 뭐 조만간 뭐 일주일 안에 뭐, 아니죠. 정부 측 말이 아니고, 그 이제 그 보도, 그 기레기들, 그 기자들 이야기 뭐 어디 들어보니까, 뭐 일주일 안에 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석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뭐 전세기가, 우리나라에서 전세기를 띄울 거다 하면서, 아직 전세기는 출발도 하지 않았어요. 뭐, 말로만 우선 뭐 석방이 타결됐다는, 석방이 되어봐야 하는 거지. 이 벌레들이 있으니까, 벌레 이놈들이 약간 모기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참 답답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인데, 주권 국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내가 잠시 그 집에서 나오기 전에 보도를 봤는데, 그 미국의 그 트럼프의 그 입장이 잠시 그 기자의 질문에, 그 이번 우리 노동자에 대한 그 체포 사태에 대해서 그 입장이 이제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 입장을 이야기하던데, 트럼프가 뭐 어제처럼 꼭 계속 뭐 별 문제 없다,
저거는 잘못이 없다는 거지. 우리는 정당한 법집행을 했다. 우리는 뭐 잘못한 게 아니다.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 이번 사태로 한국과의 어떤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안 그렇다. 한국하고 관계는 좋다.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발뺌하더라고. 한국과는 사이는 좋다. 자기 맘대로야 이 사람. 그러고 또 하는 말이 우리는 그래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트럼프가 공장을 이제 짓잖아요 지금. 현대자동차 안에 어떤 이번에 그 사태 일난 데가 현대자동차하고 LG하고 이래 합작인가 어쨌든 그 배터리 만드는 공장인데 그 공장을 지금 건설하는 중이에요. 그 건설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참여한 우리 기술자들,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이번에 체포된 겁니다.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그 건설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이 이번에 당한 거라고.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 가서 공장을 지어주러 갔는데 완전히 그런 벼락 같은 일을 당하니까 기가 안 차는 거죠. 직접 지금 체포 구금되어 있는 근로자들 생각할 때 기가 찼습니다. 이 무슨 아닌 밥 좀 홍두깨도 아니고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하러 공장을 지으러 온 사람들인데 불법 이민 불법 체류 불법 이민이 어떠니 하면서 범죄자로 몰아버리고 그러니까 혹은 또 우리나라 어디 보도 어떤 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잘못한 거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놈도 있고, 우리나라 어떤 언론 매체 중에, 왜 정당한 어떤, 입국 절차를 안 거치고 갔느냐. 그래, 당해도 사다는 식으로 또, 그래 보다는 놈도 있더라고, 참. 근데 그것도 엉터리야, 엉터리.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어떤, 90일 정도 체류하는 어떤 간단한 어떤 그런 비자가 있어갖고 정식 비자는 아니지만은 그런 식 편법이지. 편법으로 이때까지 해온 거야. 미국 정부도 묵인했고. 그분들이 이번에 가는 사람들 살라고 간 사람이 아니야. 잠시 한 몇 개월, 설립하는데 자문해주고 기술 지원하고, 그래서 간 사람이지. 그 사람들이 미국 살라고 간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간편하게 이때까지 그런 전자 또 그런 게 있다고. 전자 여건인가 그런 거를 이때까지 해온 거야. 왜 그래 했냐면은 정식 어떤 취업 비자가 나오려면 6개월 이상이 걸린대. 6개월 이상이. 정식 비자를 청구해도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거라.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빨리 공장을 지어라. 그래 강력하게 요구가 들어왔대요. 미국 정부 쪽에서는 빨리 공장 지어라. 그러면서도 정식 취업 비자는 내어주지도 않고, 그래한 놈들이, 이제 와서 그게 문제 있다고, 불법이다 하면서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오늘 아침에도 트럼프 아까, 기자회견을 보니까, 기술자가 필요하다 이거지, 이제. 저거는 기술이 없다는 거지. 배터리 만드는 공장을 지어도, 기술이 없다는 거지, 미국. 그걸 인정하더라고. 인정하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이제 기술자들, 한국의 어떤 앞선 기술자들을 초청해갖고, 교육을 받아갖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 중에 이제 그런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들어와갖고 미국 사람들을 교육시켜갖고 미국 사람들을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기술만 알려주고 몇 사람 기술자들 전수해주러 가고 나머지 일하는 사람들은 저거 미국 사람들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앞으로는 쉽게 말하면 한국 너는 돈만 대고 기술만 알려주고 모든 비용 그런 거는 너가 다 대고 공장도 너 돈으로 다 대고 저거는 이제
코 안 닦고, 코 안 닦고 뭡니까, 그게? 코 안 풀고, 코 푼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저는 하겠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 아, 우리는 기술은 배운다. 그 몇 사람 한국에 초청해갖고, 교육 받아갖고 우리가 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다, 근로자로 그 회사에, 공장에 취직한다. 한국 사람들은 일반 노동자는 안 쓴다는 거지. 아마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일본하고는 그런 이야기 나왔다더라고. 무슨 만일에 공장을 지은다든지 어떤 투자를 해갖고 미국에 일본도 내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의 그 강압에 의해갖고. 그래 뭐 어떤 이익이 생기면은 5대5로 나눈다는 식으로 합의가 됐더라고요. 일본하고도. 그러니까 이것들은 가만히 앉아갖고 껌 먹고 안 먹고 하는 거라.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런 협상 만일에 아직까지 우리는 합의를 안 했어요. 문서상으로 아직까지 모든 게 합의는 안 되는 거야. 문서상으로. 일본은 문서상으로 합의가 끝났대. 관세 얼마, 몇 프로 이래갖고. 우리는 아직 문서에 글자로 합의가 안 된 거지. 그걸 남기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뭐 배터리 공장이든지 뭐 조선소를 공장이 완공되어갖고 제품을 생산하고 이익이 생기면은 5대5로 갈라먹을게요. 그것도 일본한테도 그러는데 우리한테도 안 그러겠어요? 응? 이익이 발생해도 제품을 만들어 어떻게 수출을 하고 팔아먹고 나서 5대5로 갈라먹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나 또 문제되는 게 미국 미국 놈들 그 근로자로 쓰면은 미국 임금이 우리보다 뭐 2배, 3배가 높다 이러더라고. 그 미국 놈들한테 일을 시키면은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2배, 3배의 돈을 줘야 돼.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 그래갖고 무슨 그게 남겠느냐 싶더라고. 임금비가 그래 미국이 높는데 그 임금비 주고 미국 놈 데리고 쓰면서 과연 그 물건 팔아봤자 무슨 그래 이익이 남겠냐. 그니까 또 이익이 생기면 또 5대5로 미국 놈한테 반은 뜯기는 거고. 우리나라 그 재벌들 투자하고 얼마나 이익을 얻겠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참. 투자는 엄청난 투자는 지금 뭐 500조란 말이야. 500조 우리 돈으로. 일본은 800조고 우리는 500조. 과연 그게 우리나라한테 그 재벌들한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얼마나 많은 이익이 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쨌든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손해보고는 아니겠지만은 과연 어떤 이익이 날까.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뭐 또 들리는 말에는 뭐 40 몇일 안에 뭐 우리가 약속한 그 이제 500조 그래 달러로 하면 그게 3,500억 달러인가 3,500억 달러 되는데 그걸 40일 안에 현금으로 갖다 바치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는 말도 있고 트럼프 측에서 일본한테도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 하더라고. 일본이 이제 800조니까 그래서 달러로 하면 5천억 달러겠죠. 5천억 달러를 45일인가 며칠 안에 입금시켜라. 미국에 바로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일본한테도 강요하고 있고 우리한테도 그런 식으로 강요하고 있겠죠. 우리가 정부나 이쪽에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이야기가 막 들려온다고. 말이 3,500억 달러지.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뭐 4천억 달러 약간 넘는다 이러더라고. 그럼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가 대부분이 그 미국으로 들어가는 건 미국에 투자되는 건데 문제 없겠습니까? 참 걱정입니다. 일본이야 어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본은 우리보다는 외환보유이 뭐 더 많으니까 금마들이야 뭐 5천억 달러를 만약에 미국에 투자한다 해도 별 문제는 없는데 외환보유가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고 뭐 미국하고는 그 통화 스와프를 맺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더라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 많이 달러를 투자해도.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되는 거지. 미국하고 그런 통화 스와프도 없고
만약에 외환위기 같은 게 닥쳐오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잘난 사람들 알아서 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래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상태라도 아무리 미국이 우리보다는 힘이 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약하더라도 공격은 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재명 정부도 질질 끌려가면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국힘 이 무리들이 좀 제대로 된 이 새끼들이 야당이라면은 국힘이 나서갖고 이런 야당이 나서갖고 미국을 좀 까고 트럼프를 까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새끼들은 국힘 개새끼들은 그런 짓은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런 역할 안 하잖아요. 미국한테 끽소리 못하는 놈들인데 금방 애초부터 상전을 모시는 미국한테 전혀 그런 소리 안 하고 역으로 우리 정부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부터 비난하고 뭐 그 장독인가 어제 보도 보니까 국힘 그 대표 있잖아요. 그 장동익이. 거기 뭐, 그 이번에 그 미국의 그 사태 보고, 체포 사태 보고 우리 국민들, 우리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 특검에서 그 미군 부대, 그 평택 미군 기지 거기에 뭐, 조사하고 압수수색 하는 바람에 미국이 보복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더라고. 참 미친놈 진짜. 그게 야당 대표 맞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한 행위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에서 평택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놈들이 그랬다. 미국에서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는 거지. 특검 수사가 잘못했다는 거지. 그 미친놈 아닙니까? 그게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대한민국 야당 맞습니까? 미국 편을 들고 있다는 미국 편을 들고 있어. 이 썩은 놈의 새끼들을, 미국 놈, 똥 묻은 반짝을 빨아 쳐댈래 새끼들이니까 하기야. 이번에도 그 사실상 그 뭡니까? 한미 그 정상회담 하기 전에, 그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평택 미군 기지에, 그게 뭐, 특검에서, 우리 정부에서 뭐, 수색을 하고, 그랬다 해갖고, 트럼프가 그 정상회담 직전에 SNS에 올려갖고, 뭐, 수색을 하고, 뭐, 미군 부대 한국 수사기관이 들어가고 강압적인 수사를 벌이고 뭐 듣고 그러고 뭐 뭡니까 또 뭐 한국에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우리나라의 그 거구들 논리를 어디서 더 들어갖고 그걸 SNS에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 회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하고 그랬잖아요. 그 해명하니까 뭐 내가 오해했다 이런 식으로 또 발뺌하고.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은 예의도 없고 솔직히 그 정상회담 하기 전에 그걸 SNS에 올린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국은 뭐 혁명이 일어나고 뭐 어떻고 완전히 그거는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와 연결돼갖고 장동익이 이거 야당 대표라는 놈이 미국 편을 들더라니까. 특검이 평택 미군 기지를 수색, 그것도 사실도 아니야.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했잖아. 평택 미군 기지 안에 미군 부대를 수사한 게 아니고 압수수색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한국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양이야. 우리 한국군 부대가 그 한국군 부대를 압수수색하고 조사한 거야. 그래 해명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그 드럼 앞에서. 이 새끼가 장동현이나 그 야당 국힘 대표라는 놈이 그걸 또 들춰내갖고 우리 정부가 잘못된 거다. 특검 수사가 그 미군 부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번에 보복으로 행기다. 미친놈. 그게 어떻게 야당 대표입니까 그놈이.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국힘한테는 전혀 기대할 거 없고 민주당 좀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돼. 집권당이지만 국힘 이놈들이 야당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집권당인 여당이 야당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 이런 외교 분쟁이 생겼을 때는 미국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이야기하라고. 어떻게 우리 동맹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고 우리가 당신들이 요구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의 대가가 뭐냐. 응? 뭐 주고 빰 맞는다고 이럴 수 있느냐. 당장 우리 국민들 석방해라.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라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갖고 병신같이 꿀먹은 버리처럼 있지 말고. 정부 대 정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 강력하게 말을 못한다고. 어떤 동맹에 강했기 때문에 그냥 뭐 유감스럽다. 어저께 보면 외교부에서 뭐 유감스럽다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 참 한심해. 그럴 때는 야당이나 이 정치권에서 나서줘야 되는 거야. 야당 새끼들은 역할 못하니까 집권당이 민주당이 야당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이럴 때는 폼만 잡고 있지 말고. 지금 사태 돌아간 거 보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물론 석방이 뭐 교습이 됐다니까 모르겠습니다. 다행인데 하루 빨리 우리 국민들을 소환할 수 있도록 빨리 해갖고 그 열악한 그 환경 속에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쇠사슬에 묶여 있다니까 빨리 그 구출해야 돼. 솔직히 제 기분 같아서는 아유 막 그 미국에 말라 이런 대우를 받아서 이런 대우를 받았으면까지 그 미국에 투자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바로 철수해버려야지. 아이고 너가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우리를 대접하는데 우리는 투자 못하겠다고 바로 철수해버리는 거지. 나 답답해.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전혀 그래 못하죠. 우리가 이때 간성에 젖어갖고 미국이라면은 그냥 막 들어누워버리니까 참. 우리나라 그 외교 관료 뭐 외교부에 있는 관료들도 그렇고 그런 어떤 이때까지 해방되고 나서 뭐 80년이니까 80년 70년 미국의 어떤 그런 미국에 대해서는 막 익소리 못하는 그런 게 타성에 젖어 놓으니까 참 문제예요. 그냥 지금이라도 우리가 욕을 할 거는 당당히 욕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놈의 새끼들이 함부로 못해. 제발 좀 외교 당국자들을 좀 당당하게 맞서라고. 일단 고이야는 그만하고 줄이고. 그럼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은 아까 내가 잠시 치과인가 그 병원에 치과에 갔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병원은 그 텔레비에서 나오던데 오전입니까? 오전 아마 오찬 모임인 것 같다. 오찬 모임이겠죠. 그 오찬에 대통령실에서 여야 정당 대표들 회담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그 텔레비에 보도에 잠시 봤는데, 그러니까 그 민주당 여당은 정청래, 저쪽은 야당은 국힘 그 아까 장동혁 이런 이제 세 사람인가 이래 대통령하고 이제 회담을 하던데 오찬 모임을 했겠죠. 점심을 들면서 이제 그런 모임을 가졌던 보이니까 참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멘트가 나오던데 그 두 사람 앉혀놓고 여야 대표 두 사람 앉혀놓고 참 어른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어떤 어른으로서 최고 어른이지. 어른으로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 자기는 일국의 대통령이다. 어느 한 부분의 한쪽의 나는 대통령이 되기 싫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게 통합 아닙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옛날부터 이제 우리 그 대통령님은 그런 식으로 항상 말씀해 왔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한쪽 정당의 어떤 후보지만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전 국민의
대표로, 대통령이다, 대표자다. 나는 그런 식으로 정치하겠다. 통합을 항상 외치시잖아, 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뭐 정청래 이 사람은 이제 악수도 안 한다 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와 정반대로 이제 하니까 멋쩍겠지 정청래는. 어쨌든 대통령이 가운데 있고 그 어떤 양쪽으로 여야 대표 앉아갖고 서로 악수하고, 그것은 악수하더라고. 뭐 국힘하고 악수 안 한다면서 정청래, 악수 안 한다고 왜 악수해 이 사람은? 나 악수하더라. 그 대통령이 중간에서 이제 악수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치한 소리 앞으로 좀 하지 마. 악수하니, 악수 안 한다 그런 소리. 결국 악수했잖아 오늘, 장동희하고. 국힘만 악수 죽어도 안 한다더만은. 참,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참 큰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물론 일각에서는 왜 그런 뭐 장동희 같은 그런 인간 만나느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 말씀이 맞아요, 그거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윤석열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 윤석열은 전혀 반대였잖아. 완전히 그쪽 한쪽 편만 드는 한쪽 편의 대통령밖에 안 됐잖아. 국힘만 지지하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했다 아닙니까? 결국 거짓을 하다가 깜빵집 가 있잖아. 저 지지자들, 극우 세력들, 극우 유튜버들, 그런 놈들만 보고 정치하다 결국 깜빵에 가 있잖아, 지금. 지 혼자만 간 게 아니고 저 만원까지 깜빵에 가 있다 아닙니까? 그거하고도 우리가 비교가 되잖아요. 윤석열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그 행태가. 미워도, 국힘이 미워도, 그런 분이 나쁜 놈이지만은, 내란 잔당이지만, 그래도 현실상의 어떤 야당의 어떤 야당의 제일 야당이기 때문에, 같이 회담하고, 그래, 같은 어떤 파트너로서, 저가 전형 의장 놔더라도 대통령으로서는 그래 해야 되는 거야. 뭐 나중에 뭐 어떤 해당 결과에 어떤 뭐가 나온지는 그건 아직까지 제가 모르겠고, 뭐 다 끝났으니까 끝나기 한참 더 벌써 끝났을 거 아닙니까? 결과가 나와 있겠죠. 어쨌든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일단 만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윤석열이 이놈은 이재명 대통령을 그때 민주당 대표를 만나준 게 2년이 넘어서 한 번 딱 만나준 거예요. 그거 비하면 참 천지차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뭐 바로 뭐 진짜 3개월 만에. 또 그전에도 그 원내대표 그놈 있잖아. 원내대표 그 원내대표이고 그것도 대표지. 그때 비상대책 원내대표 겸 있었잖아요. 뭐라고 있었잖아요. 그 송원성인가 뭐. 비대위 뭐 위원장, 그 대표야, 대표 겸 원내대표를 했었으니까. 그것도 뭐 시험 초에 바로 뭐 대통령 불러갖고 회담하고 그랬잖아요. 윤석열하고는 비교 불가하지 뭐. 그런, 개쓰레기 하고는. 어쨌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 통합의 정치를 행보를 하신 거 진짜 잘하신 거고. 정청래도 좀 배워. 이재명 대통령은 뭐 그때 말로 그냥 막 정청래 그래도 면을 세워준다고 뭐 정청래 역할이 뭐 여당 대표 역할이 있고 대통령 역할이 따로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만날 때는 만나고 타협할 때도 타협해야 되는 거야. 씨발 악수 절대 안 한다 그런 유치한 소리는 하고 자빠지고. 그럼 오늘 또 한 가지 잠깐 이제 말씀드릴 거는 곽상은 의원입니까? 곽상은? 우리 민주당의 곽상은 의원이 있잖아요. 아마 종로가 지역구죠. 내가 노무현 대통령 사위. 그분이 뭐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어떤 뉴스 잠시 나오던데
정치 어떤 말을 했냐면 정치 권력이 유튜브 권력으로 넘어갔다. 정치 권력이 유튜브 권력으로 넘어갔다. 그런 말씀을 했는 모양이더라고. 그게 잠시 오늘 뭐 좀 화제가 되던데, 저도 잠시 무슨 소리가 잠시 봤는데, 결국은 우리 유튜브, 이제 정치 유튜버의 어떤, 올건, 그걸 비난한 건데, 지금 말하면 우리 민주진영, 양쪽 다 있잖아요. 보수 국힘 쪽에도 거구 유튜버도 있고, 우리 쪽에도 이제, 민주진영에도 뭐 대형 유튜버도 있잖아요. 그 대형 유튜버들 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더라고. 그 중에서 특히 누굽니까? 김어주이가, 어털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지적을 하더라고. 옳은 지적이지.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최초로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 곽상은 처음일 거예요. 처음부 다 유수공장, 어준이 어털이 하는 유수공장에 못 나가서 안 들리잖아. 거기 한 번 더라도, 얼굴 비추고, 나가고. 거기 못 나가서 안달이야,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참 문제가, 그런 걸 지적했더라고. 그러니까, 김어중이가 어털이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다는 식으로, 문제라는 식으로 그 문제를 제기했더라고. 벌써부터 그게 문제가 됐잖아. 그걸 이제 정치권에서, 민주당 국회에서 제기한 건 처음이라니까. 벌써부터 문제됐지. 그런 역할이, 그런 경향이, 김우진이라는 어떤 작자가, 민주당 어떤 여론을 지배하고, 정치인들 줄 세우고,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정청래하고 박찬대 당대표 경선에서 정청래에 손을 들어주면 정청래를 적극적으로 밀고, 대형 유튜버들 거의 다 정청래 미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정청래가. 여론을 지배하니까 민주당 어떤 지지자들의 여론을, 지지하는 어떨 거기 지지를 정청래를 지지하고 그런 걸 지적한 거예요. 완전히 정치에 어떤 민주당의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거지. 유튜브 권력이. 문제다는 식이지. 그러니까 이 정치 유튜브가 지금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이 사회 현상이. 우리 예를 들면 칼도 의사가 쓰는 칼은, 수술할 때 쓰는 칼은 참 사람을 살리는 칼이지만은 강도나 뭐 살인하는 사람들이 든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잖아요. 똑같은 칼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흉기가 될 수 있고 사회의 어떤 사회에 이익을 주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될 수 있는 거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언론도 마찬가지야. 언론도 이 칼이랑 마찬가지야. 총칼이야. 총칼. 어찌 보면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지, 언론이. 그래, 이 유튜브가 이게 활성화되면서 유튜브에 있던 정치 유튜버들이 막 생기면서 중대형이 돼버리고, 구독자가 뭐 100만이 넘고 200만이 넘고, 대형 이런 채널들은, 그 채널들이 대형 채널들이 완전히 권력이 됐다는 거야, 권력에. 정치의 권력. 지금 말하면 정치인들이 그 대형 유튜버들의 눈치를 본다는 거지. 근데 그 대형 채널의 어떤 유튜버들이 정상적인 참 순기능을 하면 되는데, 여론을 바르게 선도하고,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에 맞게 다양성도 인정하고, 진짜 민주주의의 어떤 입각한 그런 마인드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순기능을 해야 되는데, 역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되는 거예요. 제대로 역할만 하면 문제될 게 없지. 칭찬받지. 그 대형 채널들이. 그러니까 왜 문제되면 저거 세력들, 쉽게 말하면 어준이 어터리의 문제가 뭡니까? 그 친문 세력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이라든지 친문 세력을 대변하고 있고, 그 정치인들을 비호하고 있고, 문재인을 비호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참 그 평가가 끝나고 실패한, 자들을, 무능하고 부패한 자들을, 문재인, 찌꺼레기들을
아직까지도 빨고 다시 또 옹기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 어떤 민주당 내 정권을, 권력을, 친문, 세력들이 다시 잡게 하려는 핵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아랫게도 문어게인이라는 말도 그것 때문에 쓴 겁니다. 문어게인. 저쪽은 윤어게인이고, 우리 이쪽 민주 쪽은 문어게인 하려고, 그때 어터리랑 김어준, 이 사람이 그런 공작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문어게인. 다시 친문 세력들이 부활해하고 민주당 권력을 잡고, 저가 다 해먹겠다는 거지. 다시 옛날처럼. 그런데 그 친문 세력들이, 능력이 있고, 민주적인 마인드가 있고,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친문 세력 찌꺼레기들은 결국 정권을 잡아고 실패했고, 윤석열한테 정권을 헌납했고, 이재명을 죽이려 했고, 그런 세력이란 말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다시 기 나와갖고, 이 민주당을 통째로 다시 지어보려 하니까, 크게 앞으로는 문제가 된다는 거지, 이게. 만약 그렇게 된다 하면은, 그걸 곽상은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뒤늦었지만 그래도 지적한 게 잘 된 겁니다. 그거는. 그런 거를 자꾸 공론화 시켜야 돼, 앞으로. 그런 우리 민주당 내부에 어떤 의식이 있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자꾸 그런 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뉴스공장에 출연 안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물론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뉴스공장에 출연 안 한 분도 제법 있는 거라. 내가 볼 때 한 100명 넘게 뭐 이게 통계가 나오는데, 100명이 넘은 사람이 출연했어. 뭐 따져보니까. 그 나머지 한 60명, 50명은 출연 아예 안 한 분들 있다고. 뉴스공장에 안 나는 분도 있다니까. 자꾸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해야 돼. 그래야 이놈들이 정신 차리지. 대형 유튜브 이놈들이, 특히 김어준 같은 애들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을 겁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분명히 문제점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여기 막 벌레가 너무 있어 놓으니까 모기들이 앵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또 줄이겠습니다. 두서없이 또 오늘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다음에 또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빨리 폭염이 가고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겠죠. 가을이 뭐 안 올 수 없고 가을이 올 것입니다.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마지막 구호는 명성입니다. 명성!